네, 저희 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 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 의원님 울산 시의회 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양도 많고 저희가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한번 다들 이해는 좀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이양희 위원장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보는 포커스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는 저희가 전체 한번 통일을 해서 뭐 타시도 아니면 울산 이제 구군 할 때는 한번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게 또 들으시는 분들은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1부 조금 뭐 아까 갈무리 했는데 2부 때는 다들 준비 더 열심히 하셔서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 주진행자. 그러게요. 지금 이제 주진행자 차례 오면은 큰일 났어요 지금. 저한 3분 만에 다 끝낼 수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 이제 아까 1부에 다 못한 이제 울산 시의회 우리 동네 의원님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 네, 1부 잘 들으셨다면 이제 2부 다시 이양희 위원장님이 남은 몇 분 정도 남으셨죠? 저 이제 3분이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준비한 다음 의원 소개하기 전에 일단 들으시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이제 시의회는 선출을 통해서 당선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회랑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의원회 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5개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각각의 위원회에 해당 의원들이 쭉 5명씩 6명씩 흩어져서 자기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상임위와 관련된 그 이슈와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만드시죠.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청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교육위원회 소속의 상임위원이신 분들은 다 그것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요 또 하나는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세요. 현재 있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청년정책특위, 경제자유구역특위, 인사청문특위, 원전안전특위, 혁신도시 시즌2 특위가 있는데 이것도 이 특별위원회 대표이신 분은 그 이슈와 관련해서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의원들 조례 제정한 거 쭉 설명 드시면서 연결해 보시면 또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혁신도시 시즌2 위원회. 네, 혁신도시 시즌2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해당 혁신도시와 자기 지역구가 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기 지방선거에 네. 본인이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다 의정보고서나 선거 공약집에다 실으시려고 급하게 이번 정례 때 만들어서 네.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네. 지금 제 앞에 했던 의원님들 몇 분 중에 몇 분 지금 그런 거 많이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 정말 조례 건수 채우려고 내지는 의정 보고서나 선거 공부에 자기가 뭐 제안했다라는 형식적인 건수 채우려고 넣은 조례도 되게 많고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도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선거를 겨냥해서 네. 막 만든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 연결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다음 의원은 송근호 의원입니다. 네. 북구 제3선거구 의원이시고요. 네. 효문, 양정, 연포동 출신이세요. 80년생입니다. 네. 41세. 80년생. 상당히 젊은 의원. 네. 현대자동차 공작기계부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출신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시의회의 교육위원장이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그렇죠. 입법 활동을 많이 하셨겠죠. 네. 이런 걸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 시정 질의는 딱 한 번 했어요. 단 한 번. 울산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대책이 뭐냐 뭐 이런 질의를 2019년에 딱 한 번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분 자유 발언은 한 10번. 그래서 내용 보면 이렇게 뭐 세부리 문화 축제 그러니까 본인 동네 맞아. 그리고 이제 울산의 노동점담 행정조직 확대 청소노동자 휴게 환경 하여튼 그래서 청년 그리고 노동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좀 포커싱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서면질의 답변은 한 17번 하셨고 네. 대표 발의한 안건은 21예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제출한 게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수소 산업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수도 시범도시, 울산의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의안은 시의원들의 결의로 그냥 발표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소 산업을 계속해서 핵심 이슈로 띄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청년 수소산업 노동자 노동 현안에 관심이 많고 임기 초반에 아주 패기 있게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 조례랑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를 시민사회랑 충분한 교감 없이 떡 하고 올렸다가 교감 없이요. 철회했어요? 철회가 아니고요. 아주 무참히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보수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이 반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의회에 진입하셔서 폭력 사태까지 있었고 네. 당시에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이 폭행 사태로 피해를 받고 병원에 2주 동안 입원 치료까지 하면서 네. 결국 이 안이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굴의 의지 송근혜 의원이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밀어붙여서 어렵게 작년 겨울에 두 건 다 통과는 됐습니다. 네, 뭐 잘 들어서 알겠지만 저희 회사가 뭐 약간 그런 쪽에 또 취재도 가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네, 뭐 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PD가 밖에서 잠깐 질문했는데 뭐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제 견제가 좀 상당해가지고 뭐 A 의원이 공을 세우면 이제 B 의원은 그 골을 못 본다라는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 활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게 다 그렇죠. 본인의 이제 공천 경쟁도 있고 실제로 이 재선을 하시려면 성과도 확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선의의 경쟁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진보 정당 출신으로 혼자 있는 의원들 예를 들면 북구의 임수필 의원 지금 진보당 출신의 구의원이 혼자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조례를 발의하려면 의원들 전체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도 발의 안 해주면 조례 제정하고 싶어도 발의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울산시는 더불어민주당이랑 지금 국민의힘 딱 두 거의 그렇죠. 실제로 다들 최소 5인 이상의 발의 요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엄살 부리시면 안 되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맘만 먹으면 네. 조례 열심히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는 다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푸바시 개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번 해줬어. 너도 나오면 또 사인해줘. 이러면서 다 하시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하는데 이슈가 되는 시정 질의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결의안을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는 내부에서 눈치 보기 이런 건 좀 있겠죠. 그러면 의원이 혼자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는 거네요. 울산 상황을 봤을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조건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우군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 특장점을 내세워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오늘 우리 브리핑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과 그냥 안 하는 시류에 의원은- 안주하는 의원이 네. 확인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이제 또 흥미로운 분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네. 손종학 의원입니다. 네. 남구 제2선거구고요. 옥동 신정 사동이 선거구시고 이분은 57년생으로 64세세요. 네. 울산시 체육지원과장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통 공무원 출신이니까 공무원 사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울산 지부장을 역임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 시의회 부의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시정활동 경험이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정질의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10번 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임기 초부터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정례 때 계속.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누구들 약점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지 대충 예상돼. 뭐 내가 이러면서 이제 답변 그래서 못할 질문 내가 알고 시정 있다. 질의를 10번을 하셨는데 보면 이제 뭐 옥동 군부대 이전
이런 거, 그리고 산업기술문화공간, 그리고 뭐 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질이나 그리고 여천천 정화, 옥동 신정사동 지역 현안 해결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대체로 옥동 군부대 이전이 많아요. 맞아요. 자기 그렇죠. 지역구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울산 시민들이 또 제일 관심을 핫하잖아요. 제일 가지니까요. 핫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도 24번이나 하셨고요. 서면 질의 답변도 27번. 네. 그런데 이제 조례로 넘어가 보면 1인 발의 안건은 5건인데 이건 네. 개인 연구 성과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네. 예, 의회 이제 상임위 활동으로 대표가 되는 네. 거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본인이 발의한 것 중에 그리고 이 1인 발의 안건 중에서도요. 조례는 한 건이고 결의안이 4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뭐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지원 촉구 결의안 냈다가 철회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서, 그다음에 신고리 사옥의 조건부 운영화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촉구 결의서, 그리고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해가지고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슈.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되면 딱 캐치해서 바로 결의안 발표 이런 거 참 잘하세요. 그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점점점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결의안을 네. 내시고 네, 내용은 기민하세요. 네. 네. 그리고 대표 발의는 23건이 있는데 나머지 조례안들은 다 타시도 조례안이랑 평의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을 제출하시고 이게 수정 가결됐는데 대전하고 울산 딱 2개만 있는 조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 창작 조례는 아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조례 안의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원자력의 핵발전소에 포위되어 있는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시설 안전 조례라고 해서 저는 안전을 위한 어떤 활동들이 있지 하고 쭉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고장 나고 나서 완전히 수리하고 재가동할 때 그 재가동에 대해서 울산 시장이나 울산 지자체 권한 이런 것들을 확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지부 우수의정 활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모임 많네요. 아니에요. 그게 유명해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약칭 의사회라고 하는데 네. 울산시 의회를 늘 일관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회 안에 업무 공간도 있고 이분들이 의회 모니터링을 매일 하세요. 늘 하시고 이분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충분히 네, 의미가 충분히 있구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의정 활동상 올해 2월달에 수상하셨고 이거 네. 공보나 의정 소식지에 열심히 실으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고은 의원님이 받은 상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게 이제 전국 시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죠,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셀프로 시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민간 단체가 아니라 네. 시의회 의원들 의장 협의회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네. 아마 내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순서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야. 저의 좀 추측은 그런데 네. 김 PD가 궁금하면 추가 취재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의원입니다. 이야. 안동영 의원이세요. 네. 예, 관련 있는 분들 많으시죠? 남구세 사성고구 의원이시고 지역구는 삼산 야암 장생포동이시고요. 네. 77년생 44세 네. 저랑 연배도 비슷해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울산 초제일중 중앙고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 재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토박이이시고요. 19대 대통령 선거 때 남구 종합 상황실장 뭐 이런 거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남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인맥을 고르게 다 쌓고 남구 당협을 정확하게 좀 장악하고 있지 않을까 내신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을 하셨고 네. 후반기에는 지금 산업건설위원 그리고 예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네. 위원장은 아니고 그냥 위원으로만 활동하시고 시정 질의는 단 한 건
2019년에 울산 도서관 접근 편의대책 마련 필요해가지고 아. 시정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울산 도서관 잘 지어놨는데 주차장이 맞아요. 좁아가지고 네. 그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되고 네네네. 주변에 사시는 삼산 주민들 주택가에 주차해서 불편함이 많다. 자기 동네 민원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셨고 전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동네 민원이라길래 이게 꼭 나쁜 건 나쁜 아니잖아요. 건 네. 아니지만 네, 시정질이 딱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5분 자유 발언은 4번 하셨는데 울산시 일자리 정책과 대우버스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강한 울산을 만듭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합니다라는 5분 자유 발언 4번 있었고요. 서면 질의 답변 14건 있었고 그다음에 1인 발의는 6건. 당연하죠.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이었으니까 운영위원장의 이름으로 했었던 게 있고 대표 발의는 10건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시정질의나 5분 자유 발언, 서면 질의 답변은 철저하게 삼산이나 야엄 장생포 동네 네. 민원인데 조례안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면 울산광역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산업재해 예방이나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울산 교육의 문제나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컨셉을 확실하게 잡았네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7일 날 의회 다목적실에서 안도영 의원이 노잼 도시 울산 탈출 방안 논의를 위한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더라고요. 이런 표현 너무 생경해서 노잼 도시 해가지고 네. 학교 밖 센터나 직장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2030 세대 청년들 20명을 초대해가지고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인 김시원 의원도 같이 배석했는데 울산을 청년들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 이런 거 의견 수렴 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노잼 도시를 탈피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조금 더 제목 근데- 자체가 노잼이야. 근데 저는 이 청년 간담회 내용 쭉 한번 제가 기사 봤더니 역시 청년들이 답이에요. 청년들이 그냥 놀거리가 많다고 청년들 유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맞아. 일자리랑 연결돼야 된다라는 네. 직언을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아마 많이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청년 이태인 씨가 준비한 의원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걱정이네요. 이게 과연 이게 참 익숙치 않은 자료들이다 보니까 네. 한번 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수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59년생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이제 학성고등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2010년 그리고 2014년에 남구의회를 2번 이제 거치셔서 20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광역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선거구는 남구 제1선거구이고요. 의원 일단은 5분 자유 발언은 8건 중 8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건이 조금 눈에 띄는 건 한때 이제 닥터 헬기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울산은 아직까지 닥터 헬기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닥터카를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닥터카를 이제 그거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잠시만 닥터카는 네네네. 119 구급차 있잖아. 네, 그게 그거죠. 조금 더 중증 외상 환자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이렌 닥터카를. 좀 더 크겠죠, 뭐 사이렌 소리가. 급조하신 것 같아요. 뭔가 급조한 느낌이 나는데. 네, 뭐 그런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7건을 하셨고 여기서도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얼마 전 이슈가 되셨죠. 제2청사. 이제 중구에 지어질 그 청사가 타당하지 않다며 시정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네, 1인 발의는 0건. 네, 아, 네. 대표 발의는 6건으로 6건. 네, 보면은 이제 대표 발의 내역들을 보면은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 노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의를 하셨던데 이 부분도 좀 울산 특화적이 아니라 그냥 어느 지자체든 다 하고 있는 그런 그냥 아동. 대놓고 이야기해. 맞아요, 다시도 맞아요. 보면 뺏겨쓰기로 그냥 강력하게 일부 개정, 의심된다고. 거의 일부 개정 이런 네, 거 뭐 많이 하시지 그냥 않았나. 재정 개정 뭐 네. 그런 식으로 울산형 맞춤 법안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대표 발의가 6건인 거는 1년에 약 2건 정도를
하셨다는 평균치가 나오게 되는데 뭐 물론 다른 거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윤덕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70년생이고요. 울산중앙고, 울산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18년도에 이제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희정 질의는 15건이 있었고요. 5분 발언은 1건이 있었습니다. 1인 발의는 거리안이 1건 있었고 대표 발의는 총 19건으로 그중 이제 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나 이제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된 조례안 그리고 과거에 교육 사업이 이력이 조금 있으세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으시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9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뭐 학교에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나 그리고 학교 텃밭 이게 어떻게 하면 조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등이 있었습니다. 뭐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조례 네, 나오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중간쯤은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네, 대부분 중간쯤은 하셨길래 그 정도로 보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문화예술 조례안의 경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가 90년생인데 네. 학교 안에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의 부족함을 좀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뭔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법안 발의하신 거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이 좀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을 드려봅니다. 네, 걱정되네요. 제가 말도 빠르고 준비한 내용도 너무 허술해서.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네, 갈 때까지 가야죠. 네, 일단 이미영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71년생이고요. 이제 중앙여고 울산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 행정학 석사 졸업을 하셨습니다. 남구의회 출신으로 2018년도에 광역의회에 첫 입성을 하셨고요. 희정질의 5건 그리고 5분 발언은 21건. 좀 네. 많죠. 상대적으로 많이 했네요. 네,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최근 울산시에 방사능 방제 강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좀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의안 발의 내역은 1인 발의는 1건, 대표 발의는 무려 32건으로 네, 문화 콘텐츠 육성 사업 독도교육 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 그리고 교육청 장애인식 교육 지원 조례안, 뭐 보호 대상 자립 아동 지원 조례안, e스포츠 진흥 조례안, 소방 활동 방해 차량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한 지급 조례안, 민간 협치 조례안, 소비자 기본 조례안 등 보면은 그 소관 상임위를 굉장히 뛰어넘으면서 정말 울산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의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네. 활동까지 다 어느 정도 네, 커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지금까지 나온 개수만 해도 거의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구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의정 활동이 있고 의정 활동할 때도 이렇게 사실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의원이세요. 지금 울산시 의회 구성을 보면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 익히고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는 의원들 사이에서 자기 경험이 확실한 분이라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쨌든 대표 발의 32건은 정말 뭐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활동량만큼은 과거 우리 박지성 선수급이 아닌가. 월별 한 건이네 거의 월별 네, 한 건. 월별 한 엄청 건으로.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소 살펴보면은 뭐 대표성 있는 법안의 느낌보다는 지금 울산의 각각 요소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신 다음에 법안을 내신 것 같아서 뭐 네, 이미영 의원은 남구청장 아니라 울산시장 도전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고민하신 흔적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밀어내기. 나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지? 네, 좀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네, 잘 배치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는 마지막이네요. 와, 이게 이렇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라야 되나? 24분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은 이제 이상옥 민주당 의원이고요. 68년생이고 대구 출신이십니다. 대구 원화여고 졸업하셨고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2018년도에 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정질의는 0건이고요. 5번 자유발언 11건 진행하였습니다. 의안 발의 내역을 보면은 1인 발의 2건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과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 등을 발의하였고 대표 발의는 총 20건으로 울산에 이제 부족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과 이제 인문학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학 진흥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교육청에 이제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그리고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 또 특이한 게 한의학 육성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역구가 중구에 한의원이 많나요? 태화동, 우정동, 다운동이 지역구이신 의원이고 네네.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이라서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서점이나 인문학이나 이런데 한의학까지. 네, 한의학까지. 네. 보통 놀랍네요. 한의는 대구 쪽이 유명한데 그렇죠. 울산 중구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보면 지금 울산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그 내부 구성에 한의학도 꼭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렇게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 관련 단체들이 실제로 이제 울산시 의원들 개별 로비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요구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의원들이 덥석 물어서 조례도 만드시고 관련 활동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김 네. PD님이 뭐 윤덕호 의원님은 사진예술 진흥 조례를 만드셨다는데 흥미롭습니다라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 말 하려면 들어와서 하세요. 뒷북 네. 아니야 뒷북? 지금 이상호 의원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저도 이것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뭐랄까 김 PD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뺐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편애가 있구만. 네. 왜냐하면 우리 김 PD께서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알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제가 한의학 관련해서 워낙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뜬금없긴 하지만 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다른 법안을 봤을 때 이분 또한 울산에 필요한 법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조금 보여요. 뭐 물론 본인이 잘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서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고 인문 교육 및 그 지능에 관한 조례안 등 좀 요소 보면은 소외될 수 있는 산업이나 교육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네 약간의 방어 아닌 방어를 조금 해드려 봅니다. 워낙에 뭐 별로 말씀드린 게 없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맡았는데 이시우 시의원 바로 시작할게요. 이시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입니다. 남목 1, 2, 3동이고요. 62년생 울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그다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학과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총 10건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셔서 최근에 하신 21년 5월 6일에 5분 자유발언을 조금 요약해드리면 울산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울산 신항 LNG 터미널 건설 사업 그리고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 사업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지역기업이 아닌 타 지역 기업들의 배를 채우고 있어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기업 활성화를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기업들보다는 지역 기업의 참여 비율을 높이자. 그리고 민간 사업은 지역 기업의 참여를 권고하고 공공 추진은 지역 기업 우선 계약, 대형 공사와 프로젝트는 지역 기업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예,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산업건설위원회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셔가지고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의안 발의는 이게 1인 발의는 총 1건이고요. 대표 발의는 총 8건입니다. 1인 발의 중에 하신 게 울산광역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해서 이게 자동차 등록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여러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어디서 많이 본 법안인데? 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보니까 타시도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외 모두 시행 중인 법안이라서 아마 이것도 그냥 거의 뺏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요 개정 조례는 필요 없고요. 이게 벌써 공포가 돼서 2019년 3월 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거는 거의 다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례 개정안,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관련 조례안. 넘어가. 네. 그냥 넘어가. 네, 이 부분이 많고 하나 좀 특이한 게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네,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또 특이한 건 울산광역시 산업 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네, 이거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을 통해서 이제 산업 디자인 연구를 개발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이바지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만 한 이야기다. 네,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윤호 시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 제6선거구 대현동 서남동입니다. 71년생이시고요. 학성중학교 졸업, 학성고등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총 6건인데 이분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세요. 최근 5분 자유 발언이 2021년 6월 1일 날 하셨는데 이게 뭐 흔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제 공론화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일자리 의존의 삶의 안정성을 맡기기보다는 소득 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로 보장해주는 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잠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는 이 5분 자유 발언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금수강산처럼 함께 공유하는 부가 있으며 이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자연환경이나 천연자원, 지식이나 문화 등 이런 것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오는 이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 기본소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눠 가지는 제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본소득이랑 금수강산을 왜 얘기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일반 개념을 그냥 시정 발언하실 때 네.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 조금 네. 약간 내가 아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신 네, 것 뭐 같긴 한데 지금 공부 중이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1인 발의는 총 2건을 하셨는데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화백회의? 네, 저 화백회의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다시 찾아봤어요. 어. 네, 이게 신라시대 때 있었던 건데 맞아요. 네, 네. 화합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회의. 음. 이제 신라시대 때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던 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 내용은 울산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을 도모하고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아까 뭐 71년생이십니다. 근데 화백회의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그래서 뭐 같이 회의를 하자. 정관계 모두 회의를 하자. 그리고 다른 1인 발의는 울산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거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대표 발의는 총 16건인데 거의 뭐 건설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건설 끝이네. 네, 그리고 뭐 헌혈 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안. 그래서 뭐 이제 울산시장한테 말하는 거죠. 시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뭐 그리고 권리 증진 센터를 설치해야 함. 뭐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전영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이고 동구 제1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입니다. 68년생이시고요. 울산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총 11건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셔서 이분 최근에 한 5분 발의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뭔가 싶어서 다시 봤죠. 네, 다시 봤는데 이 얘가 좀 특이하십니다. 예, 동구의 뛰어난 조선 해양 인프라를 이용하여 각종 국책,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 센터 등의 시설이 동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울산의 환경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더 안전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만 읽어줘.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동구 주민들이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을 못해서 소규모 운동 시설 수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예로 드셨어요. 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이 예가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인 발의는 총 2건, 울산 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거는 괜찮다. 네, 그리고 총 대표 발의는 13건 하셨는데
제가 좀 특별한 거 울산광역시 뷰티 산업 진흥 조례안, 뭐 아니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옛날이었죠. 2019년 5월 14일이었는데 한국 조선해양 울산 존속 촉구 결의안 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분을 빼먹어가지고 아, 어쩐지 빨리 끝나더라고요. 맞아 하고 억지로 다시. 네, 네네. 제가 네. 지금 저는 2분 남았으니까 음. 천기옥 시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고요. 동구 제2선거구 일산동 전하 1, 2동을 맡고 계십니다. 64년생이시고 울산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하셨는데 저는 울산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과는 좀 약간 생소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21건 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소속이세요. 그래서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울산이 뭐 학교가 너무 없고, 그리고 저 읽어드릴게요. 학생들 2021년 교육청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울산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센터이자 미래교육과 산하취업센터는 본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이 아닌 산하 직속기관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학습 전문 검사, 난독 치료, 혁신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 학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며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한다. 다음번에 그만 읽어주자. 그래서 이분은 학습 평균화보다는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교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자유로운 사립고 찬소론자인가 보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화장실 개선과 탈의실 설치 시급이 필요하다. 전 화변기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수세식 화장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이제 변기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CBS도 아직까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저희 건물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1인 발의는 0건, 대표 발의는 1건. 이 대표 발의 1건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황세영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성안동, 중앙동, 복산 1, 2동, 학성동. 우리 동네 의원이다. 네. 59년생이시고 영진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5건이신데 뭐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중심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드니까 이제 뭐 코로나로 힘드시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주자라는 조례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1인 발의는 총 27건인데 거의 이제 이분이 전반기 의장을 하셨다 보니까 무슨 뭐 회의록 서명. 혹시 시체육회 출신인가요? 이분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 활동 경험이 있어서 음. 이 시의회 구성할 때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을 전반기 의장으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장이 되시고 그 1인 발의가 많은 건 네, 의회의 맞아요, 원활한 맞아요. 운영을 위해서 네. 의장 명의로 그냥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대략 아까 이양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1인 발의 하셨고요. 대표 발의 15건인데 제가 가장 특이하게 봤던 건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 찾아보니까 2016년인가 법제화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서예를 적극 장려하고 이걸 모두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 조례안이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 시즌 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뭐 이런 거. 본인이 특별위원장이세요. 그래.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위원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가덕도 신공항, 수도권 규제 하나 반대 결의안. 네, 거의 뭐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윤정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이고요. 58년생이시고 이제 학성고 졸업하신 다음에 부산공업대 이제 현 부경대학교죠. 네. 토목공학과 졸업을 하시고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시정 질의는 5건, 5분 발언 0건, 1인 발언 2건으로 그 2건을 보면은 이제 전통 시장이나 그
상점과 육성에 관한 거랑 그리고 중소기업 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건이 있었고요. 네. 대표 발의는 22건으로 지역 산업에 대한 조례들이 좀 줄을 잃었어요. 뭐 예를 들면 곤충 산업이라든지 농촌 체험 관광, 그리고 강서 지역 육성, 그리고 뭐 청년 창업이나 이런 창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울주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하셔서 보면은 이제 곤충이나 농촌 체험 관광 이런 조례들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도 법안 발의하신 거를 보면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고 네. 과연 이게 지역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이제 농촌 체험 관광이나 곤충 산업 그리고 울산에 많이 부족한 창업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조금 더 고민이 흔적이 보여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언양 출신이라 그래요. 아. 아무래도 거기는 딱 도농복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저는 7일날 정례회 때 윤종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개정안, 이게 좀 의미 있던데 어려울 거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울산의 대표적인 국가산단 2군데 말고 일반 산단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태인 씨도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 야, 아, 했었다. 저희가 거의 1, 2부 거의 1시간 넘게 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저희가 울산이어서 저희가 모두 울산 분이시니까 울산을 이어서 저는 울산시의회 울산 아니에요. 부산 시민이었지. 울산에서 돈 벌고 있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울산 시의회를 먼저 다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바로바로 시간이 되면 각 구별로서 한 바퀴 쭉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네. 맞게 저희가 서로 한번 상호 의견 교환도, 뭐 제가 거의 못 들었죠.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팟캐스트,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 또 네이버 TV 모두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제발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갈무리 한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해당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울산시 의원이시잖아요. 네. 울산 전체를 조망하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2분의 의원들의 활동을 쫙 보니까 실제로 이제 노동이나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그렇죠. 네, 자기 정체성에 근거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차기 의회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의회에 진입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묻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잘 판단하세요. 이제 1년 남았어요. 이제 뭐 새롭게 재선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큰 이제 시장으로 간다 해야 되나? 더 큰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필수적으로 과거에 했던 이런 발언들이나 법안 발의 내역들이나 이런 걸 좀 표시해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 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격차가 너무 심하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